포스트 인컴입니다. 오늘은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여행 다이어리에 글을 올리고 있는 거를 한번 쫙 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행 다이어리 글을 못 올렸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21일 오후 11시 29분이고요. 아직 못 올렸는데 이제 한번 밀린 글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키워드를 발굴한다기보다는 벤치마킹을 하는 여러 군데를 토대로 글을 작성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그런 이미지들을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챗GPT로 했을 때 원본 글과 챗GPT로 작성한 글의 표절 검사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최대한 원글을 참고는 하되 이제 저작권은 이제 피해야 하는 그런 걸 준수하면서 글을 작성을 하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푸어 코리아 뉴스라는 이제 언론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행 같은 경우에는 발품 뉴스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말하다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여행 톡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아무래도 좀 하루 발행량도 많고, 그리고 좀 새로운 소재들도 많아서 제가 이제 주로 벤치마킹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일단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인근 가볼 만한 곳, 이것으로 한번 글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알려드렸듯이 제목부터 저는 보통 본문 끝까지 가져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챗 GPT를 통해서 그대로 본문과 제목을 포함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글 디스커버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솔직히 몇 달 걸리는 건데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좀 얼마 전부터 좀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제목을 좀 바꾸고 있어요. 이거는 디스커버용에 좀 어울리는 그런 제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만 지금 볼게요. 어떨 때는 좀 빨리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느릴 때가 있는데, 보통 이 시간에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느릴 수는 있어요. 일단 글을 쓰기에 앞서서 검사 문서 그리고 벤치마킹한 문서를 비교를 했을 때 표절 검사가 이렇게 나와요. 검사 문서 디저트와 커피를 즐기는 좋은 카페들도 몰려있다. 이 정도는 유의가 나와도 괜찮죠. 이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고유 주소는 슬러그에 바꿔줍니다. 그리고 제목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인근 가볼 만한 곳인데 저도 이거를 한번 롯데월드라고 할게요. 아니면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인근 가볼 만한 곳 해서 이미지는 아쿠아리움 이미지잖아요. 근데 한국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볼 때 아쿠아리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대전 엑스포도 있고 코엑스도 있고요. 그리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이런 거 있죠. 경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고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잠실 아쿠아리움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와요. 이렇게 롯데 아쿠아리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아쿠아리움 인근이잖아요. 인근 가볼 만한 곳이니까 여기에서 업체명이 있다고 하면은 업체명을 여기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가 있잖아요. 이 플레이스를 눌러서 사진을 누르면 업체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 사진들을 쓰면 돼요. 근데 여기는 내용에 크게 없으니까 저는 잠실 아쿠아리움 사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조금 포토스케이프를 통해서 바꾸는 편이에요. 웹피 확장자로 좀 바꾸고 크기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캡션에다가 사진 출처를 남겨주는 거죠. 한국 관광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키워드를 대표 이미지 하나 잡고 아쿠아리움 인근 가볼 만한 곳 아니면은 이걸 키워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통으로. 랭크매스를 사용을 하니까 포커스 키워드도 같이 넣은 다음에 공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발행이 되는 거죠. 자, 발행이 되었습니다. 글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타블라 광고이니까 애드센스 광고는 아니에요. 이거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월간 페이지 뷰가 50만 뷰는 나와야지 입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 하나가 발행이 되었고요. 또 다시 발행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좀 올릴 수 있는 만한 글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볼 만한 곳, 뭐 서울 가볼 만한 곳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고흥 가볼 만한 곳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고흥 이어서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제가 이 풀로 글 작성하는 과정을 공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챗GPT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텍스트만 넣어서 뭐 글을 발행을 한다기보다는 이미지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뭐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질 좋은 컨텐츠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포털 입장에서는 얘가 컨텐츠 퀄리티가 높다, 읽을만 하다 이렇게 신뢰가 있는 문서로 판단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문서를 작성을 할 때 글을 작성을 할 때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거예요. 글이 작성이 됐고 똑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면 좀 더 얘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원본 글보다 글이 원본에 1.5배 늘려달라고 제 요청을 할게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 명소를 좀 소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현하는 것들이 좀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겹쳐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제 요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를 좀 더 늘려달라고 하면은 제 거 채팅 기준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비교 문서랑 유사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거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고흥 가볼 만한 곳 해서 뭐 나로 우주센터도 있고 뭐 쑥섬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걸 미리 얘가 챗GPT가 쓰는 동안에 이미지를 꼬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미지 괜찮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보면서 쑥섬, 애도 이런 거 하나 있네요. 쑥섬을 검색하라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이 중에서 뭐 괜찮은 이미지가 있으면 써도 됩니다. 괜찮은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갖고 오는 거죠. 또 다른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뭐 이런 거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팔령산 국립공원 여기는 없네요. 없으면 굳이 뭐 이미지를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팔령산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또 영상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고흥을 전체적으로 한번 했을 때 괜찮은 썸네일이 있으면 가져오는 것도 괜찮아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좀 잘 나온 사진이라든지 좀 많이 밝거나 아니면은 좀 퀄리티가 좀 좋은 이미지 위주로 좀 선별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이대로 해보면 글자 수가 지금 거의 2배 차이 나죠. 1.5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챌린지 대상으로 배포하는 이 챗 GPT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하니까 검사 문서 대비 유사도가 확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제가 사용을 할게요. 똑같이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티스토리는 또 티스토리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거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을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챗GPT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별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마크다운 명령어가 마크다운에서 사용하는 뭐 특수 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서식 없이 복사를 해버리면은 이 부분만 붉게 볼드 처리되어서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면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빼주는 게 아무래도 챗GPT를 사용을 할 때 덜 티내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소제목을 한번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제목 그대로 쓰고 제목은 이 제목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흥 가볼 만한 곳 여행지 총정리 이렇게 좀 키워드가 고흥 가볼 만한 곳 이게 되겠죠. 포커스 키워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태그가 있어요. 태그도 저 개인적으로 그냥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슬러그, 영문 슬러그도 해주는 편인데 이거는 한글로 해도 되고 영문으로 해도 되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주소가 깨져요.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제공하는 게 SEO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분하기 쉽게 이게 나로우거든요. 나로우 그리고 애도 이게 애도였고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이 이거죠. 이거 두 개. 왜냐면 그 위치에 맞게끔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니까 순서를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팔령산이 이거였는데, 이게 팔령산이죠. 그리고 문화박물관, 고흥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로 넣는 거죠. 그리고 얘가 숙성이었어요. 숙성. 이대로 저는 또 포토스케이프에서 변환을 합니다. 얘는 기존 JPG가 이제 웹피로 변환됐기 때문에 기존 이미지는 제가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하나씩 업로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림산 국립원은 예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은 동일하게 한국관광공사 넣어주고요. 이렇게 캡션을 다 달아주는 게 저작권 출처를 준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대표 이미지도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개 발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이 하나가 더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11시 37분에 발행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11시 49분에 발행을 또 하나 했어요. 한 12분 걸렸네요. 한 개 더 발행을 하는데 약간 좀 정석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한번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안군이 샤스타 데이지 축제를 22일 날 개최를 한다. 바로 내일이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이어서 써보는 겁니다. 신안군 샤스타 데이지인데 신안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신안군 공식 블로그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샤스타라고 데이지 없네. 블로그에 그 샤스타 데이지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자치도인 전라남도 공식 블로그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전라남도청이죠. 여기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신안 튤립 축제가 나오고, 자, 따로 건 없어요. 그러면 신안군 샤스타 데이지 이렇게 제1회 샤스타 데이지 꽃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발품 뉴스를 보면은 신안군이 이거 제공해 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원출처를 찾아야 돼요. 발품 뉴스에서 이미지 작업한 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미지 보정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언론사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신안군 축제원 이런 거를 참고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축제나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미지의 이제 원 출처를 좀 찾아야 되다 보니까 좀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날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찾아봅시다. 지금 보면은 아던트, 발품 뉴스 이런 데가 지금 이런 샤스타 데이지 사진들을 좀 퀄리티 있게 좀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이게 신안군에서 제공을 한 건데 이것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샤스타 데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주말부터 좀 만개를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인기 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 군청에서 데이지 검색을 해볼 때 없어요. 전남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보통 지자체에서는 SNS를 좀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자체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라남도 5월 추천 여행지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영상들을 보고 그 명소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챗GPT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글이 또 작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이러면은 진짜 골을 아픈 거예요. 언론사 이미지는 쓰지 말아야 되지. 또 데이터는 안 나오지. 보통 이제 문화관광에서 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제가 있는데 이 샤스타 데이지가 화이트 정원, 장산 화이트 정원이에요. 장산 여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도 이미지가 이렇게 공식적인 이미지만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2세대, 3세대 언론사들의 이미지를 못 갖고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산도네요. 장산도. 게티 이미지에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없네. 장산도를 검색을 했을 때 너무 옛날 이미지들이 있던데 이런 거는. 신안군을 다시 들어가야겠다. 도를 말고 이건 다른 티스토리인데 신안군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구글 렌즈로. 그럼 이제 원출처를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가끔 울산, 서산, 대전
청주 이런 식으로 지금 샤스타 데이지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역까지 좀 특정해서 찾아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얘는 어떤가? 여기는 이 발품 뉴스에서 이미지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언론사에서 사진을 보정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갖고 와서 업로드를 하는 게 사실상 보면은 저작권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 저작자가 신한군에 있기 때문에 또 발품 뉴스 쪽에서 이제 저작권을 이제 제기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도 볼 수도 있거든요. 장산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장산도 이런 이미지는 없네요. 샤스타 데이지 이런 거 되게 나중에 전국 장미 축제 4선 뭐 이런 식으로 샤스타 데이지를 검색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거를 또 찾아서 글을 또 써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글을 먼저 좀 옮길게요. 자, 원본 글과 여기도 지금 유의가 하나 떴으니까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키워드는 포커스 키워드 잡고요. 이것까지 했어요. 이제 이미지만 이제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세대 3세대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네이버 포털에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3세대 언론사들은 입점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가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식 자료를 받은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를 쓸 수는 있어요. 저작권 자체가 신한군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 이런 이미지를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런 이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신한군 제공인 거죠. 다 없애야겠다. 근데 미련을 못 버리겠네. 얘도 없고. 이거 하나 때문에 시간 너무 잡아먹었다. 안 되겠다. 뭐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너무 잡아먹었네. 얘는 이걸로 제가 이런 이미지도 써야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슬로그도 바꿔주고, 이렇게 이제 원본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줄이게 되면 크롭 되거든요. 이런 이미지는 크롭 되기 때문에 변환을 하진 않고, 파일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는 일반적인 언론사가 쓰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보정되지 않은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번 거 너무 오래 걸렸다. 이렇게 뭐 하나 잘못 걸리면 시간이 좀 잡아먹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세요. 자, 볼게요. 봐봐. 와, 걸렸어. 21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자, 그 다음은 네이버 블로그, 이제 경제, 지원금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뭐 쉽습니다. 통계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가 있죠.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킨 다음에 트렌드를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자정이 지났기 때문에 트렌드가 나오지 않거든요. 20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K뱅크 용돈 뿌리겠죠. 이것도 제가 지금 올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K뱅크 용돈 받기 댓글 있잖아요. 16일 날에 올려서 13,000명이 읽었고 댓글이 8,000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시기만 좀 잘 타면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키워드 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비주얼은 뭐야? 갑자기 이게 올라갔네. 20일날에 상장하는 거. 20일날 상장한 거는 솔직히 좀 지났기 때문에 굳이 건들지 않습니다. 대선 토론 일정은 2차 대선 토론 일정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외부 유입으로 광고를 태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에디센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지금 건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이 지금 많이 하네, 작업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2차 토론회가 3일날 있으니까 금요일이네요. 이거를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대선 토론 일정으로 하고요. 그리고 괜찮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외부 유입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투표, 사전투표, 이런 다시 보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스포츠 다시 보기, 뭐 드라마 다시 보기, 예능 다시 보기, 이런 방송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입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자, 이런 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쓰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정보성 키워드 대선 토론 일정 반복 횟수 번 참고 이렇게 던질게요. 자, 잠깐 멈추고 약간 어투가 씁니다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다시 바꿔줍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그러면 똑같이 비교를 해봐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본 글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은 선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도 검사를 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챗GPT한테 주제만 던졌을 때는 시의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검색을 해서 최대한 시의성을 반영을 해주고는 있지만 좀 정확도 면에선 떨어질 수 있는 여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최근에 작성된 그 레퍼런스 글을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쓰면은 글자 수가 좀 작을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작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1.2배 이렇게. 일단 이 상태에서 하면은 검사가 유사도 검사를 막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유사도 검사가 일단 없어요. 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내용을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에 저는 1.2배로 하는 거예요. 자, 시의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유사도 검사를 했을 때 없어요. 뭐 여기는 2500자로 나오는데 좀 불필요한 내용들을 만약에 뺀다고 했을 때 많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쓰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복사를 할 때는 그냥 복사를 해도 되고 서식 없이 복사를 해도 상관없이 이 상태에서 가독성을 좀 높여줄게요. 그 다음에 키워드 대선 토론성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는 이런 거는 대선 토론 있잖아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성관이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캡처 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캡처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서 바로 캡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주고요.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박빙 토론도 같이 포함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적당히 내용을 채워줍니다.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채워주겠습니다.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넣고 싶은 부분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썸네일을 좀 갖춰주면 좋으니까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고 가운데 정렬, 대표 이미지 넣고 태그까지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활정보, 정책, 복지, 뭐 생활정보 아무거나 비즈니스 경제 주제에 선택을 하고 발행을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 블로그로 챗GPT를 활용을 해서 글을 작성을 했어요. 이게 풀로 설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뭐 데이지 사건이 나왔죠.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뽑기를 잘못했던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여행 블로그 3개 그리고 정책 지원 관련된 비즈니스 블로그 1개 그래서 4개 블로그 포스팅을 끝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챗GPT를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꼭 제 챗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글 쓰는 데는 시간 절약이 충분히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 부분 감안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쓰기 풀 버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